오늘은 우리가 22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이중차분법 지문의 문제를 풀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지문에 대한 숙지는 매우 필요하죠. 특히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여러 번 봄으로써 분석을 많이 해놓고 이게 어떻게 문제로 이어지는지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평가원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경제학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를 지금 보는 지문이에요. 그랬을 때 실험적 방법을 쓰는 게 이상적이었으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서 이중처분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중처분법의 정의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를 하고, 그랬을 때 이러한 이중처분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평행 추세 가정을 근거로 하는 방법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중차분법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을 근거로 가정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는 지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스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예시가 조금 나오고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지문은 열심히 읽었다라고 보고요. 쌤이 이제 지문을 또 해석해주는 이제 영상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풀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윗글에 대한 이해는 내용 파악 문제인데요.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추론을 요구하는 선택지들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과연 뭔지 우리 한번 짚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라는 선택지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틀린 선택지죠. 왜냐면요 여러분, 자 지금 실험적 방법은 일문단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문단에서 이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일문단은요.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실험적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실험적 방법의 포인트는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전후 변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도 대충 그냥 선택지를 읽으면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고 실험적 방법에서는 지금 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한다라는 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이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틀렸다고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1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면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많다라는 건요. 그게 많이 안 된다는 거지 아예 안 된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아예 안 됨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왜? 실험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2번 선택지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합시다. 자, 3번. 평행 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가 차이날 이유가 없다라고 전제한다. 이게 바로 평행 추세 가정의 정의였죠. 자, 여러분 여기 쌤이 형광펜을 지금 그어놨습니다. 자,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건 뭐냐? 사건이 없었더라도 같은 크기의 변화가 똑같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게 평행 추세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특정 사건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의 효과가 뭔지를 우리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 저기 지문에서 말하는 같은 어떤 기반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같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바로 두 개는 그거 말고는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것도 살짝 추론이 필요하죠. 4번. 스노우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때는요. 이 가정, 즉 평행추세 가정이죠.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선택지 4번 다시 가볼게요. 스노우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왜요? 우리가 꼭 같은 평균적으로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맞죠. 그쵸? 5번. 스노우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도 지문에서 큰 걸 찾으면 되겠죠?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돼 있으니까 공기가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봤다는 거죠. 따라서 5번까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은요. 이 문제는요. 오답률이 1위였어요. 그 해에. 이게 89%의 학생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5번 선택지가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는 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논의가 많이 활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장에선 여러분 이것까지 고민하고 있기엔 조금 시간이 많이 빠듯하죠. 언제나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좀 하고요. 그랬을 때 5번이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1번 같은 경우가 실험적 방법에서 이 부분이 완전 틀렸다라는 게 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좀 지문의 근거에서 좀 더 내가 지문의 입장에서 맞는 답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실제 시험에서 좀 도움이 되는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15번 가볼게요. 15번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거는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 정도보다 크냐 작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얘는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봐. 자,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산업의 노동자 집단이 시행 집단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는 산업의 노동자 집단이 지금 비교 집단입니다. 이거 쌤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게 시행 집단이고요. 얘가 비교 집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고용률은 오르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고용률이 오르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따라서 나 집단이 고용률 증가가 더 돋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는 뭐냐면 여러분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 이게 바로 주어예요. 그럼 얘는 비교 집단에 비해서 작다라고 가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잘 봐야 돼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어떨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얘는 두 집단이 뭐냐면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와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 경우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됐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제외 모두 같다라는 거죠. 근데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이 안 됐다는 거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거 플러스 알파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족되어 있을 때 보면은 고용률 증가가 더 돋보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니까 주어를 이 왼쪽을 잡고 봤을 때는 고용률 증가가 더 작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 비교 집단보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겠죠. 정답이 5번입니다. 이거는 친구들이 주어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때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자, 여러분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를 물어봤고요. 그러므로 기역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기역이라는 건 뭐야? 지금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산업인 거예요. 그럼 얘는 평행추세 가정이 미충족된 거죠. 왜요? 얘는 플러스 알파가 뭐야? 이 플러스 알파 이꼴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집단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집단 이 부분이 더 고용률 증가가 높게 나타나겠죠. 왜요? 얘는 지금 급격히 감소하는 집단이니까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주어를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아직도 쌤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찬찬히 쌤이 적어놓은 거를 받아 적으면서 하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죠.
자, 보기를 보면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올린 곳, 바로 이게 사건이죠. 이 최저임금을 올린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예요? 피주의 저임금 식당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올리지 않은 피주의 고임금 식당과 큐주 식당은 비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올린 피주 저임금은 시행 집단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 이게 바로 사건의 효과고요. 우린 이거를 평가해 볼 거예요. 자,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은 이꼴 피주의 저임금 집단이죠. 여기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맞죠? 변화라고 애초에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되겠죠? 자, 2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의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여러분,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게 오문단에 나와 있죠. 자, 여기 있죠?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인다. 한마디로 더 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3번 볼게요.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단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이다. 맞죠? 1.3명이 증가했고요. 2.1명이 오히려 큐주는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감소를 극복하고 플러스까지 갔다는 거니까 3.4명까지 봐줘야겠죠. 자, 4번입니다.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의 1년간의 변화, 여러분 1991년은요 사건 전을 말하는 거죠. 이때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쌤이 근거 잡아놨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우리가 피주 고임금 식당들을 비교하기보다 시행 집단이 이제 사건이 시행된 집단인 거죠. 이 집단의 사건 전 시기 1991년을 보는 거는 평가가 더 좋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지문에 있었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1992년이에요. 따라서 91년은 사건 전이니까 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설정은 아닌 거죠. 자, 5번입니다.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하든 피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여러분 이것도 오문단의 답의 근거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여러 비교 집단, 피주의 고임금 식당도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큐주의 식당들도 들어있었죠. 이렇게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했는데 모두 다 마이너스 2.1명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라는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왜요? 비교해보면은 둘 다 마이너스 2.1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표 해석이 중요하겠죠. 일단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나머지 지금 선택지는요. 사실상 추론보다는 지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얘는 왔다 갔다 비교만 잘했어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이들 어려워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휘 문제는 뭐 풀어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답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지문이 쉬웠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들 어려워했고요. 실제 수능 시험장, 뭐 평가원 시험을 보는 모의고사 현장도 마찬가지죠. 되게 어려워할 만한 지문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이런 지문의 문제풀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고요. 15번이나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의 해석을 잘 따라가는 것, 특히 15번은 우리가 주어만 잘 잡아도 풀 수 있었는데 지문을 이해하고 나서도 이 주어를 제대로 잡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